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실업률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졸업은 곧 실업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미 확고부동한 사실이 됐습니다. 오늘은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경기가 하강하고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실업대군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가장 심각합니다.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1%로 치솟았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21%의 실업률로 중공이 난감해지자 당국은 청년 실업률 발표를 잠정 중단하고 학기 중 일자리를 구한 젊은이들은 제외하는 쪽으로 계산 방법을 재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청년 실업률은 올해 3월 15.3%로 여전히 암울합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이 심각하지만 대졸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취업난이 심각해져 졸업생 3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우한의 한 채용 박람회에서 한 회사가 경영 실습생을 뽑는데 엘리트 학생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고 월급은 1,000위안, 한화약 19만 940원에 불과했습니다. 6월 7일과 8일은 중국 대학 입시일입니다. 중공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입시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51만 명이 늘어난 1,34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1977년 대학 입시가 개최된 이후 처음으로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下个月又有1000多万的大学生要跟我们来抢工作了，也就意味着排队就业的人又多了1000万。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에는 취업난에 청년들이 각자 본인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대졸 인터넷 방송인은 현재 대부분의 졸업생이 실직 상태라며 우리는 2022년, 23년, 심지어 24년제 졸업생들과 일자리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졸업한 대학생들은 경비원으로 일하거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니 대학 가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생 저우 웨이웨이는 후난성의 한 대학에서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공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상하이에 왔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숙소 구직역이라는 여관에 묵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 덕분에 한 방에 6명에서 8명이 묵을 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이 속속 정착하고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아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열려 수백 개의 기업이 구인 부스를 차렸고 매일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우 웨이웨이는 한참 동안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회사를 발견하고 자신있게 이력서를 꺼냈지만 채용 담당자가 애니메이션을 그릴 수 있느냐고 묻자 배운 적이 없다고 대답해 탈락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여러 회사의 면접을 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꺼리고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인재 육성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더더욱 꺼립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저우 웨이웨이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날 그는 전화를 4통이나 걸었습니다. 다행히 한 광고회사가 그를 면접에 요청했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한 그는 면접관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학 시절 자랑스러워했던 디자인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은 결국 정중히 거절했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료를 챙겼습니다. 거듭된 실패로 그는 우울해졌고 여관에서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는 이들 여관들에게 엑스포 직원들을 위해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다른 곳에 거주할 돈이 더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얼마 후 저우 웨이웨이는 신입생을 우선 채용한다는 컴퓨터 제작 회사의 채용 광고를 보았고 마침 자격 요건을 맞추게 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면접 보러 갔지만 600명이 넘는 대학생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10명만 뽑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탈락했습니다. 그는 상하이에서 구직 활동을 끝내기로 하고 여관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2달여 동안 21차례 기업 채용 박람회에 다녀오고 30여 개 회사에 면접을 봤지만 모두 실패해 현실은 가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광주 출신의 한 대학생은 내 월급은 2,500위안,
한화약 47만 7,350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이 한 달에 2,500위안을 쓰는 것에 아무런 개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밑바닥 사람들의 생활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선 저는 광저우에서 임대한 집은 한 달에 500위안, 한화약 95,47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형편없는 500위안짜리 집을 상상할 수 있나요? 아침은 5위안, 한화약 1,000원 이하로 먹어야 하고 점심은 겨우 먹고 저녁은 라면으로 때워야 하며 이렇게 아껴 먹고 줄여야 한 달에 2,500위안으로 겨우 버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여대생은 내가 대학에 다니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시골에 가서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아무도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에 가지 않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은 이발사나 계산원 혹은 웨이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런 일을 한다면 남들은 대학에 가도 소용없다고 말할 것이다. 저는 지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임금이 작은 일자리도 가고 싶지 않아 사실 매우 고통스럽다. 저는 오늘 밤 왜 이렇게 참을 수 없을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온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1인 방송을 해도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정말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인맥이 없고 인맥이 없으면 대학을 졸업해도 전망이 전혀 없어 매일 미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학위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음식 배달 같은 노동직 일자리에 매달려야 합니다. 지난해 윈저우 공항의 메모에는 지상 관리자와 조류 통제관 역할을 할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고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일부 졸업생은 일자리를 찾더라도 곧 다시 실직하게 됩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저는 29살입니다. 졸업한 이후 3번이나 해고당했습니다. 이제는 이력서에 미혼이고 아이가 없다고 써도 아무도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한 팟캐스트 이용자는 这一天，人事总监通知我暂时无法继续跟公司合作了。给我的理由是我负责的项目打算给了外包公司，所以暂时就不需要我来公司上班了。我刚刚来新公司3个月，在即将转正的时候通知我这件事，真的像晴天霹雳一般，也没有任何赔偿金，就根本没有想过自己会被辞退。世界的运行规则就是你变优秀了，其他的事才会好起来。我认为我这段时间在这份工作已经付出足够的努力了，但我仍然被公司辞退，也只能说我不够优秀吧。被辞退这件事在我人生的意义上影响真的很大。我是彩彩，小时候哭是搞定问题的绝招，而长大后笑才是面对现实的武器。 CNN은 중국 청년 실업률 급증이 중국 경제 둔화에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중국 민간기업은 중국 전체 일자리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충격적인 폐쇄가 이어지면서 경제가 가파르게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46만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310만 개의 기업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요식업도 올해 1분기에는 46만 개가 폐업했습니다. 동시에 중공은 기술, 금융, 게임, 엔터테인먼트, 사교육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을 탄압하기 위한 일련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와 같은 기업들이 면밀히 조사받고 벌금이 부과되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중공의 규제에 짓눌린 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때문에 회사의 대량 해고뿐만 아니라 대졸자들이 일자리 찾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공 체제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고용 생태계가 항상 존재해 왔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은행가 3세, 세무 3세 등 정부와 국유 시스템의 특권에 의존하여 중공의 지방 고위 인사들이 권력을 이어받아 부를 상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안후이성, 슈안청 광더시의 10세 소년이 자칭 어른이 되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중국 농업발전은행장이 되겠다고 주장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